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참나무 숲에서 발생하는 외대버섯 속 버섯인데 찾아볼까요? 자생지는 주로 참나무 속 나무나 밤나무가 자라는 숲, 땅 위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두 나무와 공생하는 공생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맞을 겁니다. 최소한 한 가지 나무와 관련이 있지만 어느 나무라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버섯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산 아래 자라 참나무과 나무가 자라는 숲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확인할 수 있지요. 식용도 해보았는데 독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맛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거부감이 있는 맛은 아닙니다. 문제는 조직이 두껍지 않아서 삶으면 양이 크게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맛보려면 50개 이상은 채집해야 합니다. 갓 표면의 여러 모습입니다. 어린 것들이네요. 갓 표면이 약간 더 마른 모습입니다. 버섯은 습할 때와 건조할 때 차이가 커서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어리고 신선할 때 갓 표면은 갈색을 띠다가 점차 황갈색으로 변해갑니다. 이것도 신선하지만 미의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것입니다. 한 한나절쯤? 역시 상태가 좋은 버섯이고요. 여러 개체를 살펴보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그림은 갓 표면의 질감을 느껴보시라고 크게 확대한 겁니다. 이 정도의 질감은 보통 평활하다고 말합니다. 눈에 띄는 무늬도 없고 왼쪽의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것도 아니지만 마치 서리를 맞은 느낌이고 오른쪽은 갓 중심부터 말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이네요. 좀 더 큰 사진입니다. 이 버섯은 굳이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지만 알아보기 어렵고 비슷한 게 많아 동정이 까다로운 버섯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황갈색을 띠는 외대버섯 속 버섯은 밀가루 냄새가 납니다. 가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용버섯인 외대덮버섯을 밀버섯이라고도 부르지요. 이는 냄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에서 공통적으로 나는 냄새이니 어느 특정한 버섯을 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대한 모습입니다. 추운 계절이라 벌레가 꼬이지 않아 깔끔합니다. 어린 버섯의 주름살 모습입니다. 외대버섯 속 버섯의 버섯은 짙은 분홍색의 포자를 지니고 있어서 포자가 성숙되면 탁한 분홍색으로 변해가는데 어린 것이라 아직은 허였습니다. 크게 본 사진입니다. 분홍색을 느낄 수 없지요? 어려서요. 크기 비교를 위해 주변에서 자라는 나뭇잎을 종종 이용합니다. 가막살나무와 유사한 돌꺽나무의 잎입니다. 이 정도의 주름살 간격은 촘촘하다고 말합니다. 어린 버섯에 비해 색이 진해진 것 느껴지시죠? 포자가 성숙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성숙한 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버섯은 다른 종에 비해 분홍색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유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자루에서 주름살이 어떻게 붙어있나 하는 모습도 버섯을 설명할 때 항상 언급되는 말인데요. 이 버섯은 자루 끝에 붙은 주름살 모양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루 끝에 붙어서 살짝 치켜 올라간 모습을 보고 끝붙은 주름살이라 말합니다. 자루의 전체 모습입니다.
약간 구부러진 원기둥 모양이라 표현하고요. 자루 표면은 허연색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세로로 된 가는 무늬가 보이는데 보통 섬유상이라 말합니다. 눕혀놓으니 가로로 보이겠네요.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세로로 달리는 섬유 무늬가 있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외대버섯 속 버섯은 그림에서와 같이 다각형의 포자를 지녀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속 구별이 매우 쉽습니다. 해가 바뀌고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는 시기에 주름살을 가진 연질의 버섯 중에서는 다른 버섯보다 한 발 앞서 발생하는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버섯입니다.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들로산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찾으러 나서 보시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찾아볼 버섯입니다. 감사합니다.